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미국 증시 정상적으로 개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영상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보통 월요일 아침에 제가 늦잠 잔다고 영상 업로드 안 하죠. 그죠? 예, 주말 중에 웬만하면 그냥 아마 한 편 올릴 것 같아요. 평상시처럼. 그리고 새해 첫날 그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둘 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영상도 없고 화요일 아침 영상도 없을 예정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1월 2일 한국 증시 개장하니까 한국 증시 마감하는 거 월요일 날 저녁 영상 업로드 되겠죠? 예, 1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평상시처럼 영상 녹화가 된다. 이렇게 일단 녹화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있었던 일들 좀 차분히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다들 놀러 가버린 덕분에 다들 그죠? 각종 연휴, 뭐 휴장 이런 게 많이 겹쳐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조용합니다. 뭐 혼조하게 미국 증시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약하게 마감을 했네요. 그죠? 방향성이 좀 더 미국보다 명확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안 좋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막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니라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기존 추세 유지인 거예요.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휴의 영향도 있고 모두가 놀러 갔고 그랬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많지 않고 이 특별한 움직임은 엄청나게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시장이 예전에는 막 1%씩 막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차분하게 좀 옆으로 좀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경제적인 발표 뭐 이슈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뭐 조금 많긴 하는데 이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그런 이슈 없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입찰 이런 것도 있었는데 딱히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냥 이제 뭐 연휴와 관련된 혹은 뭐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부분, 투기적인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하여튼 뭐 특별히 뭐 시장이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장이 조용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한번 드려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도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어젯밤 일단 분위기는 일단 별로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죠?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미국 증시 분봉을 보시면은 뭐 다우 지수는 일단 제끼고 S&P나 나스닥이나 뭐 러셀 지수나 대부분 보시면은 장 초반에 강했다가 장 막판이 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나 뭐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장중의 흐름은 좀 부진했다. 뭐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어느 정도 뭐 약하게 저항을 예, 어떤 뭐 약하게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숫자가 작죠. 마이너스 0.03, 플러스 0.04,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뭐 흐름을 좀 자세히 보자면 일단 어딘가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긴 한데 기존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 가벼운 뭐 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입니다. 일봉인데요. 잘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음봉이 등장하긴 했어요. 근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지수 잘 올라가고 있죠. 예, 작은 음봉이 등장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죠. 지금 S&P나 나스닥이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어쨌든 기존 추세는 잘 진행 중인데요. 한동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좀 봉의 길이가 길어졌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또 봉의 길이가 또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이제 어떤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시 어제 급등락을 이제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급등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힘이 또 모였으니까 또 급등 폭등할 수 있고 아니면 급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투기적인 상황이라 저는 뭐 지금 전혀 어떤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S&P도 그렇죠. S&P도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지 모른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할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급락을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 에너지는 좀 모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는 보시면 분명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아직도 박스권이긴 한데요. 박스권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볼 수 있겠는데 크게 박스권 혹은 뭐 작게 박스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일단 하여튼 독일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조금 중요한 자리는 이 방금 전에 보셨죠? 박스권 제가 크게 이렇게 세팅을 했고 박스권 중간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일단 어떤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야, 고점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독일 증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많이 누적시키고 이 저항을 지금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오면 후려친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미국 증시는 아직 강하니까 강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근데 유럽 증시, 이 독일 증시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인데 여기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강한 겁니다. 기존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기존 추세가 매우 둔화가 됐죠. 하여튼 얘도 그래요. 변동성이 이 보시면 이쪽 구간에서 봉의 길이가 시원시원하게 길었다가 이쪽 구간으로 오면서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움직임이 둔화됐습니다. 힘이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급등도 할 수 있고 급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어요. 연말이라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초가 되면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시원하게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들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일단 조금 이 양봉 조그맣게 하나 보이긴 했습니다. 상승을 하긴 했어요. 이 보시면은 S&P가 플러스 0.04% 올랐거든요. 상승 0.04% 올랐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작은 이런 박스권장에서는 사실 그 변동성 지수가 녹아내리기 좋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줄줄줄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봉을 만들고 상승했다라는 건 그래도 좀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빅스가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삼중바닥형,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중바닥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이 빅스가 이 증시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언제부터냐면 대략 11월 한 마지막 주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주죠.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무조건 시장이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그런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쭉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이걸 빅스를 잘 죽일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시장이 변동성이 좀 워낙 큰 상황이고 여기 힘을 모았죠. 위쪽으로 올라가든 아래쪽으로 내려가든 어쨌든 이제 변동성이 터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빅스가 아래쪽으로 조용히 쉽게 내려가긴 어려울 거고, 빅스가 아래쪽으로 조용히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면은 여기서 한 달 동안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면은 앞으로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제법 좀 있는 겁니다.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일단은 흐름이 좀 약했죠. 평상시에 매우 강했는데 좀 약했다. 글쎄요, 뭐 금리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달러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그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살짝 올라오면서 뭐 어젯밤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증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증시는 안 좋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금리의 움직임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장대음봉이 나왔는데요. 지난 27일 날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레벨 다운 시켰는데 다시 일단 살짝 되돌리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전일 나왔던 장대음봉을 모두 되돌리면 언더슈팅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모두 되돌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장대음봉을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죠.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고 절반 올라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반등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어째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양봉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근데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이제 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자연 반등에 불과한 거고 계속 금리는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저항에 걸린 거예요. 이 장대음봉의 절반 자리가 저항이기도 하고 20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의 종가가 어떤 저항이기도 합니다. 여길 넘어서지 못했어요. 대략적으로 이 장대음봉의 절반 되는 자리인데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30년물 뭐 이런 걸 봐도 그래요. 비슷합니다. 상황이 똑같죠. 반등이 살짝 올라왔지만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어제 전반적으로 금리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증시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냥, 그죠? 자연스러운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하락이 진행되는 것이구나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근데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 자연 반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자연 반등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양봉이 한 번 더 확인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반등할 거면 이 양봉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쯤 더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한 번 더 테스트해서 여기 지지력을 만들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올라올 거면 바로 다음날 여기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 여기를 돌파한착하거나 뭐 그렇게 반등하는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어떤 여기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도 조금 약했고 뭐 오히려 달러도 좀 올라오고 금리도 조금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하방 베팅의 근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증시 하방 베팅의 근거, 금리 상승 베팅의 근거, 달러 상승 베팅의 근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일단은 그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근데 어젯밤에 역발상을 할 만한 이제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검증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달러가 만약에 다시 양봉을 달고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래 꼬리 달고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달러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금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금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 상승 베팅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제 양봉을 믿고 만약에 오늘 이게 쭉쭉쭉 뭐 장중에 떨어진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금리 매수를 잡고 요렇게 어떤 뭐 눌림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긴 한 거고, 할 수는 있다. 어쨌든 양봉이 등장했으니까 뭐 그 양봉을 믿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런 양봉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나스닥 미국 증시도 사실 그래요. 지금 사실 저기 선물로 보여드리니까 좀 그림이 좀 다르긴 했는데, 나스닥 현물 지수로 보면 어쨌든 어젯밤에 갭상승 출발하고 음봉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충분히 어떤 음봉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하방 베팅의 뭐 자그마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나온 이 음봉을 돌파한착하지 못하면,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이상 상승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상승 추세니까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는 상승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봉을 검증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이 음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하방 진입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승 시도를 했다가 여기서 쭉쭉 밀려버린다. 그러면 저항이 누적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하방 진입의 근거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조금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존 추세는 변함이 없는데, 네, 일단은 뭐 역발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근거 정도가 등장을 했으니, 어제 자그마한 근거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입의 기회가, 역발상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열심히 보시라,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죠.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이런 친구들 보시다시피 올랐는데 음봉이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근거는 위쪽에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애플 약해요. 애플이 잘 나가야지 나스닥이 잘 나가고 미국 증시가 잘 나갑니다. 애플을 제외한 미국 증시의 상승,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죠. 러셀 지수가 올라서 뭐 대세 상승을 한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좀 그렇네요.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달러의 상승의 영향인지 이 중요하게 돌파한착했던 라인을 다시 붕괴시켰네요.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오겠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하게 나왔던 음봉이 붕괴됐잖아요. 12월 26일 날 나왔던 이 양봉이 중요한 건데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지지력 테스트할 수 있다. 물론 근데 내려와 봐야 지금 아래쪽에 지지력 아래쪽에 이런 그 지지력을 만들어낸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래쪽으로도 또 시원하게 또 가지도 못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다시 박스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도 답답한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돼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얘도 뭐 좀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금리도 사실
사실 이번 주에 한번 이제 금리도 한번 올라주고 뭐 국제유가도 한번 올라주고 증시도 한번 하락하고 사실 한 번쯤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연말 효과, 월말 효과가 윈도우 드레싱이 워낙 강하게 들어와서 또 그리고 기존 추세가 워낙 강해서 그냥 그런 걸 씹고 지금 조금 더 기존 추세가 더 그냥 강화가 된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과정 중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상하니까 한 번 더 지지력을 확인하러 내려온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좀 애매해요. 이 기존 추세와 연말 효과 그런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하여튼 그 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움직임이 지금 기존 추세가 좀 심해갖고 좀 쉬었다 가야 된다는 건 알긴 아는데 이 쉬어야 될 타이밍에 자꾸자꾸 휴게소를 좀 지나치고 있는 좀 그런 게 있긴 있죠. 휴게소 딱 들어갈 타이밍이 있죠, 그죠? 들어갈 타이밍이 있는데 자꾸 깜빡해놓고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좀 비유를 그리자면 그 어떤 그 비유를 드리자면은 그런 식으로 휴게소에 비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저기 천연가스 이런 거 보시면은 좀 더러운 모양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에 뭐 베팅해라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저 보시다시피 지난 몇 개월간 박스권에서 지지력을 만들었던 그 자리까지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어떤 하방 경직성 쌍바닥 정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어딘가를 돌파한 척 하면은 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천연가스 이런 거 이제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거면 지가 시원하게 올라갈 거면 지난번에 여기서 시원하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가야 될 때를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인 거예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려면 돌파한착 하려면 이제 이런 자리 돌파한착 해야 이제 시원한 시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에너지를 한 번에 빵 터트리면서 천연가스가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정말 재미없는 자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런 거 해봐야 별로 그렇게 기대 수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야 될 때 놓쳐서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다 봤습니다. 구리값 이런 거 일단 위쪽으로 상방압력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리값 이런 거 위쪽으로 상방압력 작용하고 있는데 얘도 보시면 이게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고 참 하여튼 다들 깝깝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딱히 뭐 재밌어 보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금값도 사실 지금 이제 어쨌든 레벨업이 되어 있긴 한데 금값도 지금 일단 당장 뭐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흐름이 좀 정체가 되고 이런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저 금값 이런 거는 근데 보시면은 분명히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차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착하는 과정이고 이 돌파한 착 과정이 지금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분명히 레벨업을 지금 검증을 한 거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이거 주봉이잖아요. 주봉상 지금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여기서 이 지난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착 한 거기 때문에 이 금값은 어쨌든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논란이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건 매물 소화 잘 한 거라고요. 이거는 금값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중장기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봤고요. 저기 환율 이야기만 좀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박스권이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박스권이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 되고 다만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지지력이 분명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죽는다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지난번 두 번 여기서 이 자리를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한 번 더 내려왔잖아요. 이러면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일단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지하겠다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석적인 관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쏠림이 너무 심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달러 환율도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막 대폭락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원화 강세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효과 뭐 투기적인 이유로 기존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연말 효과나 이런 게 이제 끝나갔고 만약에 이제 얘가 이제 다시 이제 지난번 과열됐던 거에 대해서 반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데인데 지금 이제 만약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살아나면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큰 급등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이 이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게 사실 뭐 어떤 정석적인 뭐 그런
그런 때는 지금 좀 놓친 거예요. 지금 사실 보시면요. 여기 지금 줄 그어놓은 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거 추세선 이런 거 그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환율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추세선 터치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오랫동안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얘는 더 이제 훅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정석적인 관점은 이런데,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너무 아시다시피 비이성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보고 야 이제 환율이 이제 완전히 강세로 접어섰구나, 이제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은 당장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좀 애매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코스피를 하방 베팅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율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뭐 다른 거 이야기를 잘 안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것도 다 어떤 역발상을 하고 이럴 거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 마지막이라는 자산에 원달러 환율도 포함인 거예요. 환율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포기할 때는 아니고, 그리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스권 지지력을 아직 붕괴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물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직까지 뭐 내가 뭐 어떤 뭐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냥 조금 더 개겨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손해를 깔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위험 관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익을 깔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가만히 일단 좀 더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제가 생각한 대로 너무 급등을 해서 연초부터 해갖고 쭉쭉쭉 연말 효과 빠지면서 쭉쭉쭉쭉 내려온다. 그럼 당연히 환율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 주식이 이상하게 급등해갖고 얘가 이상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환율도 이상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영상에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어제 콜 대박이 엄청나게 터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옵션 전광판인데 콜 옵션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0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콜 옵션 385 같은 경우는 어제 328% 올랐더라고요. 외과 옵션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0.85, 0.7, 0.4 이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동전주 어떤 그런 초외과 싸구려 옵션들이 어제 초대박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싸구려 옵션들의 초대박은 어떤 시세의 정점에서 한 번씩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 옵션들의 초대박은 사실 뭐 반드시 나타나란 법은 없지만은, 근데 정말 강력한 슈팅이 걸리면 한 번씩 종종 나타나긴 해요. 이런 일들이 1년에 12개의 월물이 있지 않습니까? 1월물부터 해서 12월물까지 쭉 있는데 12개의 월물이 있는데 보통 한두 번 정도 이런 초대박이 터지긴 해요. 콜이든 푸시든 한두 번 정도 터지는데, 그게 이제 이번 월물에 나타난 거죠. 1월물에 나타난 거죠, 지금. 지금 이런 외과 옵션들까지 초대박이 터질 정도로 이런 역대급 시세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좀 대가를 치러야 될 일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걸 봐서라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확실히 이제 마지막 기회이긴 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그 내년에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다고요. 이런 걸 보면서 올해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큰 고생을 하고 큰 위기를 넘기는 셈인데, 올해 이렇게 그 어떤 콜 쪽에서 저렇게 큰 시세를 터뜨려줘 버리면은, 저는 하여튼 내년에 또 반대쪽으로도 굉장히 좀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여튼 뭐 보는 뭐 근거가 되는 거죠. 말이 좀 꼬이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지금은 사실 어떤 뭐 기존 추세가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추세,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기존 추세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데 있어서 딱히 재료가 필요가 없는 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기존 추세가 보시다시피 이런 동전 옵션들이, 저렇게 외과 옵션들이 대폭등을 하는 저런 역대급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시세면은 더 이상 이제 기존 추세를 추종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악재가 있어야 증시가 떨어지고, 무슨 뭐 재료가 있어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제 생각엔 지금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미 어떤 금융시장 내에 어떤 단순 투기의 논리에서만 봐도 이건 이제 더 이상 기존 추세를 지속할 만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냥 이제 오직 투기적인 관점으로 야 니네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거꾸로 한번 또 타이밍이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도 그냥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뭐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좀 이제 하방을 좀 보시다 보니까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어렵고 지칠 수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위험 관리 좀 잘 하시고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질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여튼 콜이 저렇게 초대박이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전혀 우려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 야 진짜 내년이 재밌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잡다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죠? 네, 또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영상 녹화 일정 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참고해 주시고 즐거운 연휴들 잘들 보내시고요. 한 해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또 다들 열심히 또 화이팅 하시고요. 하여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